자, 오늘은 2020년 상반기 어워드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재밌는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상반기 올해의 사건은 당연히 이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죠. 코로나가 와서 믿기지 않게 2200이 1400. 와, 씨. 여러분 1400이 4개월 뒤네. 4개월 전 믿겨집니까? 1400. 상반기 최대의 사건은 당연히 코로나와 믿기지 않는 2200, 1400, 다시 2200이 상반기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궁금한데 뭐 부동산도 잘 오르고 있으니까 주식시장도 위로 가기를 간절히 기대드리고요. 자, 상반기 우리의 가장 황당했던 사건 그걸 꼽아라. 그러면 저는 갑자기 이제 기억에다 없어졌지만 자, 요거를 꼽겠습니다. 마이너스 유가 사건. 뜨거웠죠. 지금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싶지만은 우리가 유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무려 콘텐고와 빼고가 무엇인지 괴리율이란 무엇인가를 전 국민한테 교육시켜 주셨던 그 훌륭한 사건, 교육 원자재죠. 그게 마이너스 유가 사건이. 아, 이게 정말 그 놀라웠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게다가 우리는 이 사건 중에서 이런 거를 깨달았죠. 74원짜리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사면은 650원에 살 수도 있구나. 아직도 원금 안 돌아왔겠죠. 만기가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10배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5달러일 때 샀어도 이게 50불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지만 하여튼 상반기 가장 황당했던 사건으로 볼 수 있고, 자, 상반기 역시나 상이 있습니다. 역시나 상 제가 하나 지정했어요. 매년 돌아오는 건데 올해도 했지만은 그 역시나는 역시 매년 돌아오는 예전에 그 테마주 얘기할 때 했죠. 찬바람만 불면 한번 올라가주는 주식들 역시나 올해도 돌아오셨어요. 찬바람 끝났죠. 올해 겨울 때쯤에 아마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한 12월쯤에 올해 역시나 오지 않을까? 한 가을쯤에 하겠습니다. 올해 역시나 가능성 있는데 독감이 돌면은 역시나가 한번 올랐다가 다시 내려올 거예요.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과거를 잊게 마련이죠. 망각의 동물이지만 역시나 돌아왔습니다. 찬바람이 오면은 올랐다가 찬바람이 끝날 때쯤은 돌아오는 역시나 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반기 그검 좀 상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검 좀 상은 뭐가 받았냐면 자, 삼성중공업 우선주 100만원을 갔죠. 그래서 역시나 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올렸어요. 진짜 대단하죠. 30만원에서 갑자기 형들 미안해 어깨 걸고 다시 한번 가자, 여기가 아니었어, 다시 생각하니까 100만원이 맞는 가격인 것 같아 이러면서 다시 100을 향해서 올리다가 100 가면은 사람들이 다 팔 것 같으니까 자 90만원에서 끊고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내리고 있죠. 야, 이게 뭐야 이게. 누가 보더라도 100만원 가면은 다들 팔 것 같으니까 어깨 꼭 잡고 가자 그러다가 슬며시 한 80 몇만원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다시 뭐 이렇게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시대가 있다는 걸 알려주신 상반기 그검 좀상 삼성중공업 우선주 자, 축하드리고요. 저를 인해서 많은 돈을 버셨길 바라고요. 상반기 인물상은 요거는 누가 받으실지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두 분을 갖고 왔습니다. 최고와 최악이 같이 섞여있죠. 자, 테슬라가 여러분 그 지난번에 1200불이라고 정말 대단하다고 했던 게 또 옛날이고요. 1500불을 넘었어요. 이거 미쳤어요.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10% 올랐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었거든요. 어저께만 시가총액이 20조가 올랐어요. 자, 상반기 올해의 인물 당당하게 머스크 형 이름 올렸고요. 자, 뭐 부족하지 않은 분 AI 상반기 16조 원.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자,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여러분들이 역시 머스크 형을 원하시니까 자, 머스크 형으로 하겠습니다. 월가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지난 7월 7일 불과 며칠 전에 이거 1500불 갈 수 있다. 가장 긍정적인 형이 그런 얘기를 얘기했어요. 그때 1200, 1300 할 때 1500도 갈 수 있다. 향후 1년 내 7월 7일이거든요. 이거 1년 안 걸렸습니다. 자, 3일 만에 1500 갔습니다. 예상을 잘해야 돼요. 여기다 어째 향후 1년간 1500불이었는데 자, 3일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조금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 이제 공매도는 과연 누가 칠 수 있을 것인가. 대구력이 아니라 야,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 정말 야수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공매도를 칠 자 그 누군가 대단하다 진짜. 지난 금요일날에도 10% 올랐어요. 여기에 공매도를 칠 수 있으면 진짜 야수를 넘어서서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비스트 오브 비스트입니다. 칠 수 있으면 거의 사자왕이죠. 누가 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요즘에 문제는 이런 주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매도 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어마무지한 유동성으로 지금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아무도 못 단다는 거죠.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많이 쳐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지금 칠 수 없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심지어 헤지 펀드가 몰락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저 머스크 형은 지금 아직 자기 스톡 옵션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워런 버핏 아저씨를 제치고 세계 7위의 부자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반기 아이템이 있습니다. 상반기 아이템상 당연히 마스크인데, 마스크가 얼마나 정말 대단하게 돈을 벌었냐면, 제가 얼마 전에 법무법인에 갈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꽤 멋진 빌딩을 가진 법무사들이 많이 있는 법무법인 빌딩에 갈 일이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옆에 있는 좀 허름해 보이는 빌딩에서 요 앞에 엄청난 슈퍼카들이 서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입니다. 한 2주 됐나? 들어가다가 그 법무사 형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기 뭔데 이렇게 슈퍼카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허름한 빌딩이 뭐 하는 데였냐면은 마스크 만들던 데였어. 와, 여기서 정말 이렇게 돼 보이는 형들이, 왜냐면 마스크 이런 거 날라야 되니까 그런 형들이 나오시더니 슈퍼카를 타고 가. 와, 마스크가 정말 올해 대단하게 돈을 많이 벌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물론 빚이 있으면 멍함이 있는 법이지만 중국에서는 반대로 지금 돈이 되니까 너무 너도 나도 뛰어들었다가 마스크 업체들이 줄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2천만 장 생산하던 중국의 마스크 공장들이 너도 나도 돈이 되니까 10억 장까지 만들 수 있게 만들었다. 야, 하루에 10억 장을 만들면 그걸 누가 소모해? 아무리 마스크 시대라도 하루에 10억 장이면은 이거 어떻게 쓰려고? 중국 내 마스크 업체가 코로나19 전에 수백 개였는데 지금 1만 개가 넘어갔다. 잘 된다고 너무 뛰어들면 안 되지. 1만 개가 넘어가면 10억 장을 만들면 어떻게 팔려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95% 이상이 중국에서는 좀 문을 닫을 예정에 처해 있고,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모 전자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 너희들 마스크를 쓰고 벗고 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결국 사야 되고.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전자 마스크 같은 거죠. 아이폰, 아이링, 아이워치가 아니라 아이 마스크를 낸 거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낀 거, 공기 필터 껴서 필터만 갈면은 계속 쓸 수 있는 거. PPL 없고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 LG전자의 공기청정기 마스크예요. 공기청정기. 자, PPL 없습니다. 우리 LG 형들 빠르긴 빨라. 공기청정기를 마스크에 넣었다. 좀 무겁지 않을까? 좀 왠지 무거울 것 같은데. 이거, 야, 누가 보더라도, 아닙니다. 안 써봤어요. 괜찮나? 무거워 답답하지 않을까? 하여튼 모르겠지만은, 뭐, 공기청정기를 2개를 단 거죠. 초미세먼지까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 상반기 종목 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일단 상반기 종목은 제가 후보군을 3개를 가지고 왔어요. 삼성전자를 가져온 이유는 당연히 너와 내가 킹성전자의 주주가 됐기 때문이고요. 킹성전자 주주가 얼마나 늘었냐? 액면 분할한 지 2년 만에 주주수가 5.7배가 늘었는데요.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드디어 명실상부 국민주가 됐어요. 옛날에 삼성전자는 별명이 황제주였어요. 130만원짜리였기 때문에 잘 못 사는데 5만원 깎아주고 코로나가 오면서 동학개미운동 펼쳐지면서 지금 삼성전자 보통주 주주수가 136만 명이에요. 저랑 어깨를 꼭 걸은 136만 명의 그 친구, 동생, 형제, 형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슈커월드는 그 모양이지? 하여튼 뭐 앞으로 잘 될 테니까 앞으로 136만 명까지는 이 형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나머지 NC와 카카오는 왜 올해 상반기에 종목이 됐냐? 이게 실화인가 싶은데 카카오가 올해 시작을 15만원 했었어. 지금 얼마냐면 36만 8천원. 올해 카카오가 코로나고 나발이고 상승률이 145%. 야, 카카오가 작은 주식이냐? 지금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시가총액 7위입니다. NC소프트는 올해 54만원에 시작했어요. 지금 100만원 다 왔습니다. 99만 7천원이요. 상승률은 84.6%. 이거 NC소프트 드디어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에 들어왔어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카카오의 주가를 보여드리면 이게 잡주가 아니죠. 바이오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7위예요. 여기 있어요. 이 35만 5천원. 2020년 여기죠. 15만원. 2년 전에 10만원. 6개월 전에 15만원.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에 비해서 조금 각도는 낮지만 변함없는 우리 NC소프트 정말 형님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르는 주식이 있나 싶어. 어떻게 갈수록 각도가 올라가지? 처음에는 기울기가 이거였는데 두 번째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기울기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미분값이 올라가는 주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조정이라고는 요게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조정 한 번 빼고는 조정자은 조정도 없었어요. 각도를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주가가 있나 싶은데, 네이버, 카카오, NC 3개를 합쳐서 얼마가 됐냐면은 시가총액 100조를 드디어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네이버가 요즘에 뜨는 거는 당연히 커머스로 바꿨죠. 사실상 이커머스 기업으로 갔고. 자, 그럼 상반기 시가총액이 어떻게 바뀌었냐? 2018년, 2019년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인데 삼전, 하이닉스 그대로예요.
셀트리온도 여기다가 있습니다. 삼바는 믿겨지지 않게 삼바. 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삼바가 3년 동안 안 움직였구나.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고 봤는데 삼바고요. 현대차는 조금 아래 갔고 LG화학도 왔다리. SK텔레콤과 한국전력과 포스코는 없어졌어요. 빠진 거죠. 10위에서 빠지고 네이버는 10위에 있다가 4위로 올랐어요. 이커머스 기업으로 바꾸면서 거둬들이는 수입과 멀티플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냥 광고비만으로 먹고 사는 포탈이었는데 새로운 수익원을 찾으면서 완전히 평가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2019년에 뚝 보면 삼성부세, 현대오피스가 잠깐 들어갔다 없어졌고 2020년에 새로 들어온 게 카카오, 삼성 SDI, NC소프트입니다. 카카오는 무려 7위예요. 등장이 한 번에 7위입니다. 요거를 조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3년간 10위권을 유지한 기업은 요렇게가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바, 셀트리온, 현대차, LG화학, 네이버까지. 네이버는 가까스로 들어왔지만은 요렇게 한 6, 7개는 3년간 유지했어요. 신규 편입된 게 카카오, SDI, NC소프트인데 요렇게 보면은 뭐 반도체로 묶을 수 있고요. 바이오, 현대차도 뭐 차니까 어쨌건 전기차로 묶을 수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인터넷이고 유일하게 NC소프트는 게임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게. 남들과 다른 카테고리로 10위에 들어온 거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게임의 위험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러면은 슈카 너는 뭘 샀냐? 저는 사실은 약간 다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코로나가 온 연초에 보니까 얘네들 바이오 전기차인데 수출이잖아. 삼성 SDI 전기차로 치면 대충 수출 비중이 높을 테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코로나가 잘 된 것 같고 미국은 갈 것 같으니까 수출보다는 내수가 잘 될 것 같다 해서 내수 쪽을 샀어요. 비중을 높였다는 거. 내수 쪽 비중을 높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네이버 형님들, 카카오 형님들 감사드리고요. 킹치소프트 형님들은 제가 차마 올해 최대의 미스테이크이죠. 형님들을 못 알아본 제 자신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가는 데만 가면은 그 현지일 뭐 어쩌고 하면서 킹치소프트를 자꾸 뭐라 하시길래 제가 못 알아뵀는데 이게 올해 가장 큰 미스테이크였어요. 미스테이크.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수 쪽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럼 여기서 게임주의 위험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가 수익 비율, 수익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퍼로 보면은 카카오는 지금 퍼가 물론 60배 넘었어요. 거의 뭐 100배 가까이 될 텐데 재밌는 거는 NC소프트가 그나마 카카오, 네이버, NC 중에서는 번 돈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낮거든요. 평균보다 낮아요. NC가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퍼가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벌 걸로 예상되는 기업이 세 군데 중에 어딜까요? 영업이익이 가장 높을 것 같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답은 네이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당연히 네이버라고 생각했어요. 카카오는 아직은 돈을 이렇게 크게 못 벌었으니까. 네이버가 작년에 7천억 벌었어요. 그리고 보통 NC가 작년에 한 4천억 벌었어요. 카카오는 낮아요. 뭐 1, 2천억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020년도 돈 버는 예상 1위가 저 중에선 네이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업이익 예상이 네이버가 1조고 NC도 1조예요. 이거 킹치소프트는 미쳤어요. 1조를 번대. 1조를 영업이익 예상이 네이버보다 조금 높아요. 네이버보다 돈을 많이 버는 NC소프트의 시대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시가총액은 반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퍼가 낮죠. 와, 이게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야, 시가총액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야, 이거 너무하잖아. 이게 그럴 수가 있나? 매출액은 당연히 네이버의 반도 안 됩니다. 카카오보다도 낮아요. 영업이익률이 미친 거죠. 매출액의 40%가 영업이익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2.7조 예상하는데 영업이익이 1조야. 형님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NC소프트가 어떻게 됐냐? 시총이 20조 넘었는데도 아직도 저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올해 1조 클럽. 올해 참고로 주가가 2배가 올랐는데 저평가 얘기가 나오는 1조 클럽에 이미 예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게임주의 위험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게임 있고 음악 있고 공연 있고 뭐가 많은데 우리나라 그런 엔터테인먼트 주의 대표적 3대 기획사 뭐 JYP, SM, YG 3대 기획사잖아요. 이 3대 기획사의 시가총액 3개를 합친다. 지금 NC는 시총이 20조가 넘었어요. 자, JYP, 스타들이 그렇게 많은 SM, 그리고 YG 기획사들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한류를 이끄는 우리의 천병이자 우리의 가장 앞에서 뛰는 용사들이죠. 이 3용사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얼마일까요? 게임 전체도 아니라 NC소프트 하나하고 요 3용사들의 합계가 2조예요. NC소프트가 얼마라고?
20조예요. 세 개 합친 거에 10배에 10배. 그러니까 게임을 사실 이런 기획사나 연예 산업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덩치가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이 게임 전체도 아니잖아요. NC소프트가 3대장 중에 하나긴 하지만 여기는 뭐 넥슨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류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획사를 얘기한다면은 덩치가 비교가 10배가 넘습니다. 3개 합친 거에 10배가 넘는 거고, 영업이익이 3대 기획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2019년, 2020년에는 거의 다 반토막 났습니다. 왜냐면 공연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공연 못 하고 행사 못 하고 지금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영업이익 반토막 났는데, 가장 영업이익이 괜찮았던 2019년을 치면은 SM이 400억 벌었고요. JYP가 435억 벌었어요. YG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20억 벌었어요. 합해서 850억이에요. NC소프트가 올해 얼마 번다고요? 1조입니다. 10배 10배. 2020년에는 이거 더 줄었겠죠. 이거 500억 되겠죠. NC소프트 하나가 이 3대 기획사 다 번 거 10배. 물론 빅히트가 있는데 빅히트가 한 1000억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글로벌하게 대단한 BTS 형들이 벌어온 돈과 한물간 구닥다리 리니지가 벌어온 돈, 이거 20년 전에 거죠. 어디가 크겠어요? 글로벌 슈퍼스타 우리 BTS 빛만 봐도 후광이 번쩍번쩍한 거와 집에서 런닝 입고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뭐 하는 그 뭐 도트에 불과한 그 한물간 리니지가 벌어오는 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커요. 우리 리니지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저 정말 글로벌 슈퍼스타인 BTS 형들이 벌어오는 돈과 불과 우리가 얼마 전에 만들어서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배틀그라운드 하나가 벌어오는 돈과 비교하면 배틀그라운드는 얼마를 벌었냐면은 1분기의 영업이익이 3,524억이에요. 이거 4배 곱하면은 대충 1년에 1.4조를 벌어요.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참고로 이것도 중국 판호가 제대로 안 돼서 벌 거 제대로 못 본 거죠. 중국 판호까지 열렸으면은, 제대로 열렸으면은 이거 아마 2조 벌었을 거예요. 게임 하나로. 글로벌 슈퍼스타 BTS 형들을 전혀 낮게 보는 게 아니라 그 형들은 엄청나잖아요. 진짜 슈퍼스타로 한국인들 중에 된 건데 규모로만 따지면 상대가 안 돼요. 버는 돈으로 따지면. 정말 미친 회사가 아닌가 싶은데, 연예기획사가 사실은 규모가 상대가 안 되는데 그 연예기획사보다 더 작은 게 사실은 MCN이잖아요. 문제는 저 게임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커머스입니다. 게임 시장에 비해서 우리 연예기획사라든지 아니면 엔터 쪽이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더 큰 게 이커머스인데, 지난번 방송에 나왔지만 만약에 이커머스를 MCN이 가져갈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파일을, 전체는 아니겠죠, 조그만 파일이라도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걸로,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MCN의 시가총액이 연예기획사를 넘을 수 있을까? 자, 상상을 해봅시다. 쉽지는 않을 걸로 봐요. 지금 당장에 전부 다 적자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이 과연 이커머스 시장을 얼마나 파고 들어갈 수 있을지 달리겠죠. 못 파고 들어가면은 무슨 뭐 3대 기획사는커녕 상장도 못하는 거예요. 자, NC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전세계 게임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제가 요즘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액티비전 블리자드 와우 클래식이죠. 같이 하실 분 구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NC소프트가 블리자드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저는 블리자드가 올랐다는 것도 신기해요. 사실 내가 와우를 하고 있지만 얘네가 왜 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미쳤나봐. 와우 클래식 같은 경우에, 아니 그 오래된 게임을 빨리빨리 확장팩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뭐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정신이 아닌 게 확실해요 지금. 나니까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올랐다는 자체가 신기하지만 훨씬 많이 올랐고요. 물론 좀 불안한 측면이 있죠. NC소프트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너와 내가 좀 많이 샀다는 게 조금 불안한 측면이긴 하고, 최근에는 매출액이 조금 불안하게 내려가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자, 돈을 워낙 잘 벌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딴 생각을 하고 한 5년째 못 사다가 매년 NC소프트에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킹치소프트님한테 눈물을 흘리는데, 자, 지금 요즘에 많이 부는 떡밥이 하나 있어요. 게다가 저런 엔터주 게임주 중에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떡밥이 뭐냐면은, 지난 6월달부터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 6월 말부터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한류를 제한하는 명령을 했잖아요. 한한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엔터주나 게임주들이 중국에 못 들어가는데, 중국 어떤 최대 여행사가 한국 관광상품을 판매한다. 왜냐면은 중국 여행사가 한국 관광상품 판매하려면은 정부의 허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얘네는. 근데 하나를 판매했단 말이야. 혹시 정부가 허가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나라 주가들이 연애 주던 게임 주던 뭐 화장품 주가던 다 같이 오르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국 대사한테 물어봤어요. 진짜로 한한령을 해제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그건 아니고요. 시진핑 주석 아저씨가 한국을 방문하면 한한령은 사실상 해제되지 않겠냐. 중국 주한 중국 대사 아저씨의 말이에요. 시진핑 형이 오면은 되지 않겠냐. 그럼 시진핑 아저씨의 방안은 커다란 사변이다.
그게 또 사변일 것까지 뭐가 있나 싶은데 그냥 오시면 되지. 하여튼 뭐가 될까 싶은데 하여튼 방문을 하면은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언제 방문하는데? 그랬더니 올해 내로 방한 의지는 불변한다. 적절한 시기를 추구하겠다. 오, 정말? 진짜로 그럼 한한령을 해제해줍니까? 그랬더니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금 당장은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올랐다가 좀 되돌아왔어요. 요즘에 또 불끈불끈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해석은 부적절하지만 저 기사 한 줄로 중국이 갑자기 한국 여행을 판매하더라 라는 한 줄로 화장품 주가와 게임 주가와 소비 엔터주가 줄줄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게 왜 어떤 현상이 발생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YG를 예를 들면은 엔터주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요. 이게 여기서 15년 16년 매출액인데 그 다음부터 YG 사건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게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YG 같은 경우에 30% 중국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중국발 매출액이 늘 수 있냐 뭐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이 애널리스트 아저씨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전 사실 처음 봤거든요. 니주에서 익숙한 향기가 나주. 어감은 요즘에는 애널리스트 아저씨들도 제목을 잘 지어야 돼요. 니주에서 향기가 나주라 그래서 니주가 역대급 신인 모멘텀 JYP 뭐 하시길래 누군데? 처음 들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걸그룹 니주가 차트를 싹쓸이하고 있다. 진짜? 나는 몰랐나? 트와이스 누나 아니었나? 봤더니 일본에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한 거를 그대로 잠깐만 근데 그거 원래 그거 자체가 그 컨셉이 일본 컨셉 아니었어요? 경연에서 1위에서 9위까지 뭐 합쳐갖고 프로젝트 팀 만들어내는 거 트와이스 일본 거 아니었나? 일본에서 수입해왔던 거 같은데 그거를 박진영 아저씨가 그대로 들고 일본에서 똑같은 걸 했는데 그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진짜로? 이건 광고 아닙니다. 광고 없죠. 그래서 니주 누나 얼굴을 봤는데 역시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봤는데 이게 돌풍인가 하고 많은 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본 여중고생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유행어 순위에 니지 프로젝트 그거 뽑는 거죠. 뽑는 경연대회가 올랐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니주 노래도 들어봤어요. 역시 처음 들은 노래고 일본말이기 때문에 못 들은 노래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런 한한령에 관련된 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엔터주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하반기에 한학년이 만약에 풀리게 되면은 물론 이게 있어요. 코로나 여파 때문에 올해 연예기획사가 줄줄이 경영위기에 빠져있고 지금 시가총액이 전혀 못 오른 주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한령이 만약에 안 풀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저 한한령이 풀리냐 안 풀리냐가 아마 올해 하반기 시진핑 아저씨가 만약에 방한을 하게 되냐 안 하냐가 올해 이쪽에 대해서는 가장 최대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